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림계획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임소반의 구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임소반의 구획은 시험에 나오는 것이죠. 이제 구차기 원주 영림계획구 경영계획서입니다. 이제 계획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내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북부지방산림청 영림계획서입니다. 이제 보이는 겉표지의 소나무림은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데 같네요. 홍천군 내면 자운리 운두령 쪽을 넘어가는 데에 문화재 복원용 소나무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직경 생장과 수고 생장이 좋고요. 퉁직하고 가지가 별로 없고 문화재 복원용 소나무는 이제 뭐 서울의 경복궁, 뭐 창덕궁 이런 거, 숭례문 이런 거 이제 고칠 때, 수리할 때 공급해주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장재를 갖다가 수집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재 복원용 나무이죠. 이제 그 10년마다 한 번씩 그 차기 영림 계획을 편성했는데 구차기 원주 경영계획구 경영계획서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차 일반 현황. 일반 현황에는 산림의 지리적 위치, 면적, 기상, 경영 영역, 산림 개황, 교통 여건, 산원 주민의 실정, 구기림과 지역사회 요구 사항. 산림 구획에서는 경영 계획구. 산림기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산림기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죠. 기술사 기사에 임소반, 임반구획, 소반구획. 요 임반구획과 소반구획은 산림기술사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임반구획 요건, 임반구획 요령, 임반과 소반구획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또 임소반의 표기, 임소반의 면적 규모와 수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 현황에서 지황과 임황, 그리고 전차기 경영계획의 성과와 분석, 그리고 구차기의 경영 목표, 경영 방침, 사업 계획, 재정 계획, 노동력 수급, 유의할 점, 작업 설명서, 첨부 자료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원주 제9차기 영림계획구 1. 일반 현황. 본 원주 경영계획구의 경영계획서는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구기림관리소의 관할구역인 원주시 문막 외 18개 읍, 면, 동, 리의 31개 리에 분포하는 구기림에 대한 10년간의 경영계획으로 제1차기 영림계획 운영 1966년 1월을 시작으로 현재 제9차기 경영계획 운영기간 2015년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해당된다. 이제 기간을 명시했네요. 전차기인 제8차기 경영계획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10년까지 마무리 짓고 산림 생태계의 보호 및 다양한 산림의 기능의 최적 발휘를 총체적 목표 체계로 삼고 구기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요령에 의거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제9차기 경영계획으로 경영계획구의 명칭은 제7차기 신림에서 경영계획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제8차기 원주로 변경하였으며 제7차기 이전까지는 신림 경영계획구였으나 지금 이름 명칭이 제8차기부터는 원주 경영계획구로
전차기와 변동이 없이 지역의 대표 이름을 그대로 준용하여 원주 경영계획구로 명명하였다 이겁니다. 이제 신림은 면단이고 이제 원주는 시단이니까 큰 그 지명을 해서 알아보기 쉽게 영림계획구 이름을 명명했다 이겁니다. 원주 경영계획구로 신림 경영계획구에서 본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조사는 쭉쭉쭉 여기는 이제 크게 이거 봐야 됩니다. 본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조사는 2013년 북부지방산림청 직원이 직접 조사하였으며 용역을 원래 산림조사부터 경영계획 편성을 외주도 줍니다. 그러나 요것은 이제 본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조사는 2013년 북부지방산림청 직원들이 직접 조사했으며 산림조사는 국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작성 요령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 근거를 두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작성 요령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 이 영림계획구를 갖다가 편성하는데 그 근거를 두고 현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며 과학적이고 정확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조사하였다. 금차기 경영계획은 이제 쭉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산림기술사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이걸 다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여러분한테 특히 비전공자들 그런 분들한테 영림계획구, 임소반의 편성 뭐 이런 것이 나오는 시험은 이제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있지만 기본서에도 좀 더 다양하고 그리고 답안을 편성할 때 쓸 텍스트, 문자, 문구를 더 여러분들한테 풍부하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 자료를 입수해서 지금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임종별 보십시오.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임종별 면적 분포율은 인공림이 25%, 천연림이 74%, 무림목지 1%, 성역지 뭐 이런 묘지 이런 것들입니다. 되어 있고 임상별 면적 분포율은 침엽수림이 34%, 임종별에서는 인공림이 25%, 천연림이 74%인데 임상별 면적 분포율에서는 침엽수림이 좀 더 높은 34%, 활엽수림이 41%이다. 그리고 혼합림이 24%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주 영림계획구는 활엽수림이 천연림이 더 많다 이겁니다. 헥타당 임목 축적은 헥타당 임목 축적은 153立방입니다. 부부청 소관 국유림의 헥타당 평균 임목 축적이 139立방인데 또 전국 헥타당 평균 임목 축적은 125立방인데 높다 이거죠. 전국 평균이 헥타당 125立방이고요. 축적이 북부청이 139인데 원주 영림계획구는 153으로서 높다 이겁니다. 그만큼 인공조림지가 많고 체계적으로 숲을 다 무육감벌해서 관리해왔다, 경영해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본 영림계획구, 본 경영계획구의 기능은 여기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본 경영계획구의 원주 영림계획구의 산림 기능 구분은 제3종 수원 함양 보림 구역 등에 대해 수원 함양림, 백운산 가막산의 휴양림 지정 고시 구역을 산림 휴양림, 치악산 국립공원 고시 구역을 자연환경 보존림, 양질의 목재를 지속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구역을 목재 생산림으로 기능 구분하였으며 기타 산지재해 방지림과 생활환경 보존림으로 산림 기능을 구분하여 그 기능에 따라서 산림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산림의 6대 기능이 나옵니다.
령급 구조에서는 3 내지 5형급의 장령림이 전체 산림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죠. 원주 영林계획구에 있는 나무들은 늙었다 이겁니다. 늙었다. 보통 천연님으로서 혼혈임이 많이 늙었죠. 뭐 신갈나무, 뭐 이런 떡갈나무라든가, 뭐 갈찬나무라든가 이런 불량 침엽수림이 많은 것이 축적도 높지만 어떻든 장령림이 많다 이겁니다. 자, 지리 조건으로 산림 경영의 기반 시설인 임도는 총 31.66km 헥타당으로 헥타당 3.81m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조사할 때 평균 임도 밀도가 2.6인데 높고 부부청이 4.0인데 조금 낮다 이거죠. 산림의 지리적 위치 및 위치. 본 영림계획구는 강원도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하여 서남쪽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영계획구를 둘러싼 지역으로는 동쪽에 행성, 영월군, 서쪽에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북쪽에 횡성군, 남쪽에 충주 제천시 등이 있다. 남한강과 섬강을 경계로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과 운계천을 경계로 충청 북부 충주시 등 두 개의 다른 도와 접하고 있는 위치적 특성이 있다. 한반도의 중부지역이며 반도의 등줄기처럼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서남쪽에 자리 잡고 있어 영서남부지방이라 일컫고 서울 등 수도권과는 1시간 30분대의 거리로 교통 여건이 좋은 편이다. 오른쪽 하단부에 나와 있죠. 원주시 이제 편입지도입니다. 원주시 지형도이죠. 지리. 맨 위에 호저면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소천면, 원주시, 판부면, 신림면, 귀례면, 불원면, 흥원면, 지정면, 호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세. 표고는 동쪽 및 남쪽의 해발고가 높은 편으로 매화산, 치악산, 가막산, 백운산 등이 위치하며 서쪽 및 북쪽은 대체로 낮은 해발고의 지형적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제 요 그림으로 도면으로 보시는 것이 원주시 구기림 현황도입니다. 이제 면 경계가 있고요. 그리고 녹색 부분이 구기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맨 위에 보면 호저면에 커서가 표시된 것이 호저면 고산리에 구기림이 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 옥계리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서원면 옥하리 그쪽으로 경계가 되죠. 창천 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소초면에는 구기림이 치악산 북쪽에 한다리 골짜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치악산 북쪽으로 구룡사 가다가 이제 왼쪽 골짜기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쪽 있고요. 이제 치악산에 이제 관설동, 방곡동 지역, 저우에 금대리 가는 쪽 판부면 금대리의 온나무 조림지, 지금 폐철길 밑에 부분이 구기림이 있네요. 폐철길의 밑에와 위에 부분이 이제 구기림이 있습니다. 방곡역 위쪽으로. 자, 그리고 흥원면, 판부면에도 구기림이 있죠. 판부면은 저쪽에 이제 서곡리, 용수골, 백운산시 양림 쪽. 그리고 흥원면은 매지리 쪽, 회촌마을, 그리고 한라대학교, 연세대학교 가다가 왼쪽에 골짜기 올라가면 그 구기림이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귀례면은 양아치고개에서 넘어서 왼쪽에 이제 운계리, 그리고 귀례리, 운남리 이런 쪽에 구기림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원면에는 손곡리 쪽에 구기림이 분포되어 있네요.
그리고 문마급에는 건등리, 건등산, 건등 저수지 상단부 그쪽으로 구기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정면은 판대리, 지정면 판대리 안창리 그 지역으로 국이림이 이제 집단으로 몰려 있습니다. 원주시의 국이림 이제 분포도를 보셨고요. 그리고 신림, 신림 빼놨네. 신림에는 가막산을 주변으로 옛날 원주 신림면 신림에서 황둔으로 넘어가는 그런 솔직고개인가요? 그 넘어서 오른쪽에는 다 가막산 쪽으로 피노키오 자연휴양림 가다가 오른쪽에 도로변은 다 국이림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막산 주변에 국이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면적이 규례면이 1423헥타 맞네요. 그리고 소초면 500헥타, 신림면이 1900헥타, 판변면이 1200헥타. 행정구역 빼놓고 산림규사 시험에 나오는 걸 중점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토양, 원주 영림계획구에는 갈색 건조 산림 토양과 갈색 약건 산림 토양, 갈색 적윤 산림 토양이 분포한다. 산림을 구성하고 있는 수종, 임종, 임령, 축정량 등의 임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주 영림계획구는 4,886헥타가 오연급입니다. 제일 많네요. 숲이 늙었다 이겁니다. 참나무림이 폭목이 다 늙었다 이 뜻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차기에 특기할 만한 산림 경영 방법 또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느냐. 경영계획구 인공림 2079헥타 중 감벌목을 목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6년급의 이상의 임지가 1749헥타로 인공림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산물 반출로가 확보되지 않아 약도의 감벌로 숯가꾸기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산 목재 자급률 향상 및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임도다 이거죠. 제9차기 영림경영계획구의 운영기간 동안은 불량 환류수림에 대한 벌채, 갱신, 차기의 중후반부에 벌기령에 도달하는 낙엽성 50년생, 차기 후반부에 벌기령에 도달하는 잣나무 60년생 조림지에 대한 주벌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조림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조림 수정 선정 시 현지의 지형, 토양, 기후, 자생수정, 적지적수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철저히 실시하여 경제림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자, 산림구획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산림구획 1. 영림계획구 8차기의 제8차기의 경영계획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운영할 제9차기 경영계획으로서 경영계획구 명칭은 전차기와 동일하게 원주 경영계획구로 하여 계획의 연속성과 경영계획구의 인지도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자, 임반구획입니다. 잘 보십시오. 산림규사 시험에 임소반 구획 요건, 임소반 구획 요령, 임소반 구획, 임소반 이렇게 시험에 납니다. 자, 임반 구획.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비전공하신 분들을 위해서 임소반을 구획하는 것은 국이림이니까 국이림에도 산 번지가 매겨져 있지만 면적을 경계를 구획을 해서 그 구획에 따라서 산림 경영을 합니다. 이곳은 불량 한렵수가 많으니까는 모두 배기 한 다음에 나무를 심자.
그러면 여기가 3헥타다. 여기가 10헥타다. 그 구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산림 경영을 갖다가 제가 했다. 우리 후배들이 했다면 계속 연속성 있게 해나가기 위해서 면적을 구획을 하고 자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반 구획은 큰 단위고 소반 구획은 작은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반 구획은 소반 구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인반 구획. 인반 구획은 구기림 경영 계획의 작성 및 운영 요령에 의거, 능선, 하천 등 자연 경계나 도로 등 고정시설물로 경계로 100헥타 내로 인반을 구획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 이제 산기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인반 구획, 그럼 여러분이 답안 작성해 나가죠. 그리고 인반 구획 기준 1. 구기림 경영 계획의 작성 및 운영 요령. 이렇게 쓰면 이제 답안 점수 받는데 상당히 유리하죠. 이 사람은 인반을 구획했는데 구기림에서 인반 구획할 때는 어떤 운영 지침에서 하는가를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인반 구획하면 1. 인반 구획 근거 1. 구기림 경영 계획의 작성 및 운영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렇게 답을 쓰십시오. 두 번째, 인반 구획 조건, 능선, 산 능선, 그리고 하천. 알기 쉽죠? 금을 긋고요. 능의 중간을 막 가면 안 되고요. 하천을 가로질러 막 자르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능선 따라서, 하천 따라서, 자연 경계, 국어를 따라서, 골짜기를 따라서, 또는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고정시설물로 경계로 해서 100헥타 내로 인반을 구획. 인반 구획 면적은 100헥타 내외. 이렇게 써주면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봤지만은 원주시 귀래면 운납니다. 그럼 거기는 인반 면적이 300헥타가 있을 수 있어요. 왜? 300헥타 내에 조림지도 없고 다 불량 환렵수림인데 다 5형급이다. 그러면 한 개의 인반으로 구획을 할 수 있습니다. 400헥타라도. 꼭 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인반 구획입니다. 산기사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키워드를 써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받는 것입니다. 자, 또 인반 구획은 당초의 인반 체계를 유지해야 돼. 유지되면 그래서 귀래리의 38인반이 불량 환렵수림으로 5형급이 만약에 300헥타였다. 근데 이거를 대본에 바꾸면 안 되겠죠. 그대로 38인반은 그대로 내비두고 그 인반의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의 연속성. 여긴 불량 환렵수림이니까 재벌 모두백에 한 다음에 조림하지 않는 한은 계속 내비두는 거야. 이렇게 사업의 연속성과 구기림의 경계선이 정확히 인식되게. 우리 산림청 공무원들끼리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에 38인반은 300헥타인데 다 그 불량 환렵수림이야 거의 다. 이렇게 다 알고 있죠. 구기림의 경계선이 인식되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보호 관리 및 산림사업의 효율성을 유지 증진되도록 하였으며 신규 취득재산 및 신규 조림지는 동일 유역에 연접한 인반에 편입시켰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비전공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신규 취득재산 및 신규 조림지는 동일 유역에 연접한 인반의 편입. 이거를 갖다가 인반구획에 써줘도 높은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자, 신규 취득재산이란 무엇이냐? 신규 취득재산. 우리가 이제 도로 같은데 국도라든가 고속도로 뭐 이런데 농로변에 차를 운전을 하게 되면은 뭐 사유림 매수, 국가에서 개인산을 취득합니다. 사유림 매수합니다. 그 사유림, 그러니까 산림청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북부지방 산림청 재산관리계에 돈을 만약에 30억을 1년에 준다. 그럼 재산관리계에서는 그 전부터 계속 들어온 사유림 매수를 사유림을 국가에 매각하겠다는 개인 산주 홍길동이가 만약에 원주시 신림면 운남리 신림면 귀래면 운남리에 35헥타 땅이 있는데 요걸 갖다가 산림청에 팔라고 그런다. 그럼 이제 그런 것을 쭉 30건 40건 밀려오게 되면 우선순위와 매수 임지
요령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더 먼저 산다. 구기림에 붙어 있는 걸 산다. 큰 걸부터 산다. 구기림에 떨어져 있어도 10헥타 이상 되는 큰 것을 산다. 이런 다 매각하는 그 지침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홍길동이 산을 갖다가 운남리 거를 재산을 취득했어요. 그럼 운남리 38인반이다 그러면 이 사람 것을 갖다가 어디다가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연접한 인반, 38인반, 연접한 인반, 38인반에 같이 편입을 한다. 불량환렵소였다. 그러면 같이 편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신규 조림지입니다. 38인반에 1헥타를 갖다가 불량환렵소를 갖다가 모두 베갠 다음에 낙엽성을 심었다. 그럼 신규 조림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인반에 별도로 편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인반구획이고요. 자, 소반구획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입니다. 소반은 산림 경영을 위한 최소 시업 단위 체계인 점. 키워드입니다. 답안을 쓸 때 최소 시업 단위 체계인 점을 고려해서 사업상 취급을 다르게 할 구역은 소반을 달리하였다. 또한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산림의 6대 기능이 최적 발휘되도록 하기 위하여 임종별 소반에 구획하는 요령입니다. 임종별, 천연림이냐, 임상별, 활렵수 림이냐, 작업종별, 모두배기 개벌을 하였느냐, 택벌을 하였느냐, 유역경계, 여기도 소능선이 있고 골짜기가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소반을 구획할 때는 임종별, 임상별, 작업종별, 유역경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만 독립된 별도 소반 체계로 구획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1헥타 적은 1헥타 미만 소면적, 유사인분 및 조림연도가 동일하고 임상이 비슷한 지역은 소반을 합병하였고 소반 면적은 최소 1헥타 이상으로 구획하였다. 그러니까 소반 구획할 때는 여기 있는 키워드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1. 최소 시업 단위 체계인 점을 고려한다. 시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림의 6대 기능이 최적화되도록 구획한다. 임종별, 임상별, 작업종별, 유역경계 등이 상이하도록 소반을 구획한다. 유사인분 및 조림연도가 동일하고 임상이 비슷한 지역은 소반을 합병한다. 소반 면적은 최소 1헥타 이상으로 구획을 한다. 소반 구획에 대해서 쓸 거 많습니다. 매수임지는 신규 소반에 편성을 한다. 임상이 유사한 연접 소반의 편입도 가능하다. 자, 우리 임소반 잘 보십시오. 임소반의 표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표기. 임반의 표기는 구기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요령에 의거 기존 차기와 동일하게 유역 하루에서 시계침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매겨야죠. 38, 39, 40, 41, 42, 43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매겨야 되지 거꾸로 매기면 안 됩니다. 번호를. 자, 이런 거 다 답안에 써주면 다 점수 높게 받습니다. 임소반의 표기는 유역 하류에서 시계침 방향으로 연속되게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인반 이렇게 써줘 나간다 이겁니다. 또한 당초 소반에서 분리시켜서 이제 신규 조림 등 시업 환경이 변화된 임소반이 분할을 필요한 지역에는 1-1인반, 1-2인반 등으로 표기를 한다 이 뜻입니다. 임소반의 면적 규모와 수. 임소반의 면적은 최대 447헥타까지, 최소 102헥타까지. 소반은 최소 1헥타, 그리고 최대 225헥타. 225헥타의 면적이 넘냐? 강릉에 산불이 났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인공조림을 하였다. 근데 그 면적에 강송을 조림한 지역이 많다. 적지적수 강송을 조림해야 되니까 그 면적이 225다. 그럴 때는 소반 면적이 225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래면 운남리 지역에 위치하는 26인반이 447헥타. 나오네 아까 얘기했다. 귀래면 운남리 지역에 위치하는 26인반이 447헥타로 최대 인반이고 제가 댕기면서 했던 그게 있으니까 운남을 예를 들었는데 운남 나오네요. 귀래면 운남리 지역에 위치하는 26인반이
447헥타로 한 인반이 447헥타로 최대 인반이고 호저면 산연리에 위치하는 6인반이 102헥타로 서반 중에서는 가장 큰 호저면 산연리에 위치한 6인반이 102헥타로 최소 인반 면적. 그러니까 최고 큰 것은 원주 영림계획구에서는 447헥타가 최고 크고 호저면에 있는 6인반이 102헥타, 100헥타 이상의 100헥타 내외인데 102헥타가 최소로 인반 면적이 최소짜리가 호저면 산연리에 있다 이겁니다. 또한 황둔리 12인반 6소반은 한 개 소반이 225헥타입니다. 한 개의 소반이 최대 면적의 소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마 불량 활렵수로 예상됩니다. 산림 현황, 지세, 경사도별 면적, 토양. 원주 영림계획구는 6,164헥타, 사질 양토가 가장 많다. 토성에서 사토가 있고 양지사토가 있고 사질 양토가 있고 미사질 양토가 있고 양토가 있고 사질 시양토가 있고 시양토가 있고 미사질 시양토가. 왼쪽이 점점 두꺼운 곳에서 점점 갈수록 이제 진흙으로 가는 것을 얘기했는데 사질 양토가 제일 많다 이겁니다. 자, 지위는 상중하이죠. 자, 지리는 1급지, 2급지, 3급지, 급지로 나가죠. 10급지 이렇게. 그러니까 영림계획구에 다 나옵니다. 하층 식생. 원주 영림계획구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한 쓰여지는 하층 식생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원주 영림계획구에는 하층 식생은 산림 기사 시험 보는 사람들 도움 되겠네. 경영계획구 전체적으로 침엽수림의 하층 식생은 초본류가 많고 활렵수림, 혼혈임은 목본류와 초본류가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초본류에는 참치, 우리가 흔히 4월달에 5월달에 떠먹는 나물치 얘기죠. 참치, 나물치, 고비, 원추리, 둥글레, 망초, 산딸기 등이 있고 목본류에는 하층 식생 목본류입니다. 교목이 아니고 참나무, 치수, 쌀이, 철쭉, 진달래, 국수나무, 고추나무, 병꽃나무 등이 있으며 계곡 부위를 중심으로 칡, 머루, 다래, 미역줄 덩굴, 노박덩굴, 덩굴류, 옛날에 만경류라 덩굴류 제거작업에 들어가는 나무 덩굴 다 있죠. 일부 분포하고 있다. 임항, 침엽수는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전나무 등의 인공림이 분포하고 활렵수는 신갈나무, 굴참나무, 소나무가 주수종인 천엽림과 삼번나무, 자작나무, 백합나무, 아까시, 상수리나무 등의 인공림이 분포하고 있으며 활렵수 임지 내 물풀의나무, 층층나무, 서어나무, 산번나무 등이 지역에 따라 혼생한다. 하층 식생으로는 쌀이, 철쭉, 진달래, 쪽동백, 노린재, 산초, 생강, 다래, 칡 등이 우점한다. 자, 이제 제9차기 영림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임소반 구획 방법, 요령, 차별화 답안으로 높은 점수 받는 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한번 비전공 분들을 위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업비 투자 내역입니다. 사업 종을 보겠습니다. 금액은 얘기하지 않고 조림 예정지 정리 작업. 조림을 하기 전에 재벌 모두 베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나무 우적 같은 것을 한 줄로 쌓아놓고 존치해 놓고 나머지 이 나대지에는 나무를 심을 수 있게 정리해 놓는 것을 조림 예정지 정리 작업이라고 합니다. 또 조림은 인공조림이 있고 천연임이 있네요. 자, 숯가꾸기에서는 자, 보식. 나무가 죽어서 땜빵해서 심는 거 보식입니다. 비료주기, 풀베기, 덩굴류 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무육감벌, 천연임 보육, 천연임 개량, 움싹갱신, 임목생산, 주벌, 수익감벌, 시설, 임도, 사방, 휴양림, 소득사업, 약초재배, 수목굴치, 수액채취, 산나물 채취, 종자채취, 버섯채취. 여기 소득사업은 이제 종자채취 이런 것들 이제 잣종시를 갖다가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은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무상양료로 하게 한다. 종자채취. 버섯채취. 송이버섯을 인제군 귀림면 뭐 북리 지역에 송이가 많이 나는데 분수림을 설정해서 동네 주민들하고 버섯을 채취하면 군은 채취자한테 주고 일은 국가에 반납한다. 9대1 분수 약정한다. 뭐 병해충 방제, 소나무 재산충, 참나무 시드름병 뭐 이런 것들 다 산사태 피해 복구, 임도 피해 복구 이런 것들 다 산림 경영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력 수급, 임업기계화 장비.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제9차기 원주 영림 계획서를 가지고 특히 임반과 소반 구획,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산림기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임반과 소반 구획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